조사를 왜 하냐면 알고 싶거든요. 미리 누가 지지율이 더 높고 어디 가서 당첨될 확률이 높고 이런 걸 알고 싶어요. 국민들도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사해서 그거를 언론에다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들 또한 선거를 하는 사람들 동안 그걸 알고서 계속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 조사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거권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나 모르지만 전화가 올지 몰라요. 선거하기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보통 딱 받으면 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하면 또 끊자. 선생님 바로 끊어요. 뭐야? 이러면서 그냥 바로 끊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요새는 걸러주잖아요. 스팸입니다. 리서치 그거 쓰잖아요. 그놈의 리서치 무슨 소리인 거지? 애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조금 더 디테일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것에 근간이 되는 걸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잠깐 읽어볼까요? 거기 모집단과 표현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한 통계조사 중에 전체 인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구조사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체 수를 조사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나 제품의 품질 검사와 같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혹시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안전성 검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 마네킹 띄워놓고 벽에다가 갑자기 차에다 팍 박아버리는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에어백 나오는지 확인하고 차가 얼마나 반동이 있는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사람한테 얼마나 충격이 가는지 이런 걸 해요. 근데 전수조사를 못하죠. 모든 공장에서 나오는 차량마다 다 박아요? 그럼 뭘 팔 거예요? 못 팔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조사하는 사람이 가서 아무 차나 하나 딱 찍어 이거 조사할게 하고 가져가요. 그거 하는 거예요. 박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 조사한 차 하나 보내주세요 하면 걔네가 그것만 잘 만들어서 보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랜덤으로 뽑아서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다시 이 경우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으로부터 일부 대상을 뽑아 성질을 조사하고 그 결과로부터 전체 집단의 성질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대요. 이러한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샘플링이라고 하죠. 마스크 쓰고 수업하기 되게 힘드네. 이따가 말 많이 하면 뺄게요. 너무 힘들어. 자, 표본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샘플링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개만 가져와서 얘만 조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몇 개를 가져올 거야 라는 것만 어떻게 가져올 거야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것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자, 표본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가능한 이 전체를 여기를 모집단이라고 엄마 집단이에요. 여기는 표본 샘플링이니까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나중에 가면 또 10만 기억이 나요. 여기가 어떻게 구했어? 뭐가 뭐야 이것만 기억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집단에서 뽑은 자료를 표본이라고 하고 모집단에서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모집단의 크기. 그럼 여기에는 몇 개 있냐라고 하면 모집단의 크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표본의 크기. 몇 개 가져왔어? 다릅니다. 모집단의 크기가 얼마다, 표본의 크기가 얼마다라는 건 얘기가 달라요. 그것도 이제 문제에 제시를 해줍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 샘플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표본을 추출하는데 한 번 추출된 원소를 다시 돌려놓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복원. 안 돌려놓고 가져가면 비복원. 이런 겁니다. 밑에 이미 추출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건 그냥 읽고 지나가셔도 돼요. 옛날에는 얘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요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따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다 이미 추출이에요. 랜덤으로 뽑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동차 아무 데나 가서 이거 검사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검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표본조사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조사해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집단의 성질이 잘 반영되도록 치우침 없이 추출해야 됩니다. 약간 뭐 지역적인 특색을 얘기하자면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상도만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럼 몇 번 당이 계속 많이 나오겠죠. 전라도만 가서 조사를 해요. 또 다른 당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긴 하잖아요. 무슨 지역에서 지지율 얼마, 무슨 지역에서 지지율 얼마 이렇게 하긴 하죠. 근데 전체적인 지지율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랜덤으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향이 들어가면 안 돼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집단의 각 자료가 같은 확률로 추출되고 매번 자료를 뽑는 시행이 독립인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얘기하면 임의 추출이고요. 그렇게 추출된 걸 임의 표본, 확률 표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을 뽑는다라고 하면 임의 추출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난수주사위나 난수표가 있는데 난수주사위라는 건 정 20면체에다가 0부터 9까지 숫자를 2개씩 집어넣어요. 2개씩. 그래서 나오는 숫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127페이지 볼까요? 자, 거기에 그럼 전수조사야 표본조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1번. 자, 다음 조사가 전수냐 표본이냐 1번. 어느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예요. 전수조사 해도 되죠. 근데 그럼 그 다음날 모를 거예요. 한 며칠 걸릴 겁니다. 그겠죠? 다 조사하고 나면 한 달 걸리려나? 빨라봤자? 무슨 얘기냐면 단기간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 조사해야 돼요. 옛날에는 TV 시청률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TV 집마다 그렇게 시청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기계를 하나 따로 달아줬어요. TV에다가. 그래서 그 집은 채널 돌리면 그걸 같이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2번, 7번이야. 7번 눌러서 그렇게. 그럼 그게 이렇게 다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것만 해가지고 표본으로 해가지고 시청률을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 같은 게 발육이 잘 돼 있으니까 아마 돼 있겠지만 아닐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인터넷 TV 같은 게 많아서 가능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 것 같아요. 자, 2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조사. 전부 다 써봐요? 그럼 팔 게 없죠? 그래서 샘플로 몇 개만 해본다. 라는 거죠. 어느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의 핸드폰 검사. 이건 전수조사가 가능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밑에 보세요. 참고에 밑에 보면 표본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1번. 시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위에 1번 같은 경우. 2번. 때에 맞추어 제시되어야만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3번.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파기되어야만 그것이 측정되는 경우.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면담시 기입오차, 컴퓨터 입력 오차를 유발하는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경우. 옛날에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조사 같은 걸 할 때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사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집에 몇 명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10명 사는데 3명 산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것들이 다 조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표본 조사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128페이지도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추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를 많이 괴롭히지는 않아요. 거의 없을 거고 방법이 그냥 경우수예요. 보세요. 1, 3, 4가 적혀있는 4개 중에서 모집단으로 할 때 1번 크기가 이 표본을 보고 추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 뽑고 넣고 하나 뽑고 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4 곱하기 4니까 16가지겠죠. 중복 순열이에요. 자, 2번 한 개씩 2개의 공을 비보건이에요. 그럼 하나 뽑을 때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뽑을 때 3개 중에 하나니까 12가지. 순열이죠. 근데 한꺼번에 2개 뽑는 거면 초합이겠죠. 4C, 2, 6가지. 끝. 이거예요. 그냥 그 추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129페이지. 3번. 오늘 얘기가 좀 어려워요. 개념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식만 외우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가 계속 개념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통계가. 그래서 확실하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 다시 또 하기가 선생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보세요. 일단 얘기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교과서를 많이 읽어보셔도 되고요. 개념서 중에 이런 설명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에 모집단, 엄마 집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평균이 있겠죠? 평균이 있을 거고 분산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했다고 쳐요. 구했다고 쳐요. 아직은 추정의 범위는 아니에요. 그 전에 성질에 대한 것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추정이라는 건 내가 얘네를 몰라요. 이거 되게 몰라요. 이걸 구할 거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샘플링 작업을 했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성질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성질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집단이 이러하다라는 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얘네들과의 관계를 볼 거예요. 그래야 추정이 가능하니까. 연습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샘플링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내가 N개를 가져왔어요. N개.
맞죠? 그래서 여기에 x1이라는 애가 있고 x2라는 애가 있고 x3가 있고 여기에다가 xn까지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서 평균을 내야겠죠. 왜? 이 자료를 갖다가 정리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했어요? 평균 구했죠? 분산 구했잖아요. 이것도 구해야지. 가져다가. 평균 어떻게 구해? 쉽죠? 이렇게 해요. n2네. x1, x2 이렇게 구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한 거죠? 표본을 가져와서 구한 거죠. 그래서 얘가 표본 평균이에요. 아니 발음 너무 어려워.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이따가 더 어려운 발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x바라고 해요. 안 어렵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산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분산을 구했는데 분산을 뭐라고 쓸 거냐면 이따 쓸게요. 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잠깐 책을 볼래요? 129페이지 밑에 네모칸에 빨간색에 보면 자 모집 단에서 조사되는 특성을 항변변수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우리가 여기서 명칭을 확인하고 할까요? 여기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했죠. 그럼 이제부터 여기를 모평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M 모분산 엄마 거란 얘기죠. 원래 거 맞죠?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여기까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N개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선생님이 가져온 다음에 평균을 구해서 X바라고 해서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 보세요. 방금 선생님 X가 이렇게 구했죠? S라고 돼 있는데 S 그죠? 그게 식이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편차의 제곱이죠. 평균을 구해야 분산이 나오죠. 이거 제곱하면 이게 S라고 쓴 거 좀 이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눴을까요? 라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지금 선생님이 뭘 구하고 있냐면 이의 이름이 표본 표준 편차예요. 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제곱하면 분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S제곱이 이거로 나오는 거잖아. 왜 이거로 나누지? 얘가 편차의 제곱은 맞는데 각 별량에서 평균 빼고 제곱해서 편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왜 N-를 나누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N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근데 여기 N-1로 나왔어요.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 밑에 써 있어요. 보세요. 이걸 각각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고 n이 정해지면 표본 평균 x는 확률 변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참고 표본 분산은 모분산과의 차를 줄이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들어요. 원래는 옛날 같으면 되게 막 증명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할 텐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증명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자, 여기 모집단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샘플 작업을 가져와서 여기서 X바를 만들었어요. 표본 평균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X1, X2, X3, X4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산이라는 게 뭐였어요? 얼마만큼 퍼져 있냐 였죠. 많이 퍼져 있으면 분산이 컸고요. 평균주에 몰려 있으면 분산이 작았어요. 기억나시죠? 정규분포 곡선. 까먹으면 안 돼. 분산을 내가 왜 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분산 구하는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응? 그런 거 물어본다고. 그럼 여기 만약에 여기 평균이 여기 있어요. N. 그럼 분산이 뭐라고요? 여기서 얼마만큼 퍼져 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중간에 X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 평균이니까. 딱 봐도
얘가 훨씬 크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왜? 여기는 모든 별량에서 다 거리를 제곱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n개만 가져와서 얘네끼리 평균 내고 지네들끼리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도를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얘가 커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포를 보세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왜? 랜덤으로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는 빼고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슷해져요. 가까워져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뒤에 가면 또 헷갈리게 하나 더 나올 거야. 다시. 그래서 증명해주고 싶은데 증명이 뒤지게 어려워요. 그게 더 증명이 어려울 거야. 자, 50단위예요. 평균이 여기 있어. 분산이라는 건 얼마만큼 여기 평균 주위에 몰려있니 아니면 평균보다 멀리 퍼져있니 라는 걸 따지는 거잖아요. 편차의 제곱의 합이니까. 평균이 샘플 뽑았어요. 평균이에요. 그럼 여기는 숫자가 n개밖에 없다고요. 거기서 평균을 냈어요. 그럼 얘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럼 얘네끼리 분산이면 여기 당연히 작겠죠. 더 모여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더 크다고요. 근데 내가 이 표현 표준 편차를 쓰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샘플링 왜 했어요? 전체적인 성질을 알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얘랑 다 같이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잘한 거잖아, 샘플링.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얘를 쓰고 싶기 때문에 비슷한 값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n-를 나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 걔랑 비슷하게 하려고. 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야 얘랑 가까워진다고. 책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표현분산은 모분산과의 차를 줄이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n-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심하세요. 내가 구해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문제로 보자고요.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신 차리시고요. 겁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또 저거랑 헷갈리고 나온단 말이야. 봐봐요. 3번. 자, 집중.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3, 4가 적힌 4개의 공이 상자에 들어있어요.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형이면수 x라고 한대요. 그럼 x는 이거겠죠. 1, 2, 3, 4 이거겠죠. 나올 수 있는 공의 숫자니까. 그러면 분표를 표로 나타내라고 해도 되게 쉽잖아요. p의 x가 1일 때나 p의 x가 2일 때나 p의 x가 3일 때도 심지어 p의 x가 4일 때도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공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이게 1.5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분산은요. 그냥 거기다가 계산할게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M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2분의 5가 나와, 4분의 5가 나옵니다. 시그마 x는 그럼 얘를 이제부터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얘를 시그마로 쓸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쓸게. 모 평균, 모 표준 편차.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3번의 문제를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미 추출의 방법을 위해 2개의 부분을 뽑았더니 1과 3이 나왔대. 여기서 내가 2개를 가져왔어. 개수가 2개야. 근데 1하고 3이 뽑혔대. 결과를 한 거야. 표본 샘플을 한 거야. 샘플링 작업을 한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뭐 구하래요? 표현 평균과. 그럼 표현 평균 이거겠네? x바. 그럼 얼마예요? 2개라며. 1하고 3이 나왔다며. 근데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구하래요? 교원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S는 루트 이렇게. 밑에 뭐가 들어간다고? 2개 꼽았대네. 이렇게. 확실히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 자, 어떻게 되죠? 1인데 평균이 2야. 제곱이고 3인데 평균이 2야. 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 나와요? 2가 나와요. 안 그러면 밑에가 2가 나와서 2분의 루트가 나오거든요. 너무 작아지잖아요. 근데 얘가 거의 얘랑 비슷해 가요. 값이. 계산해보시면 알겠죠. 많이 차이 나는데? 생각보다? 근데 얘보다는 가깝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얘가 너무 개수가 작아서 그래요.
여기보다 표본 평균이랑 표본 표준점이 작아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참 또 어려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지울게 여기만. 이거 지워야 되지? 지웠어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한 번만 할 거야? 아니요, 한 번만 하진 않아요. 여러 번 할 거예요. 원래 진짜로 나중에 보면 X바를 되게 여러 번 해요. 통계치를 한 사람들은 이 X바를 평균 여러 번 냅니다. 한 번만 샘플링 작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한 대만 갖다 하지 않고 몇 대는 뽑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할 건데 거기에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4번에 이걸 뭘 찍어야 되냐? 이거 줍시다. 어차피 이 그림은 또 나중에 다시 그리니까. 잘 들어요. 설명하고. 말 못하겠다. 4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아까 얼핏 나와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에서요, X라고 하는 이런 모집단에서 내가 샘플링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평균을 구했어요. 이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표본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표본 평균이란 말이죠. 그쵸? 줄지 말고, 그쵸? 맞죠? 그죠? 근데 얘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n이 정해지면, 숫자 n이 정해지면 이게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보기는 볼게요. 4번. 봐봐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1하고 x가 1하고 2하고 3이 있는데 전부 다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평균, 목평균은 얼마냐면 2죠.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분산을 구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2가 나오거든요. 맞나? 맞네요. 그렇게 나와요. 계산을 하면.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1번이 1번. 2번에서 무슨 얘기가 됐냐면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X바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 두 개를 뽑을 거다 얘들아. 봐봐. 근데 복원이잖아. 그러면 하나 보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는다니 한 번에 뽑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1하고 1이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평균이 얼마냐면 1이에요. 그지? 두 번째 1하고 2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평균이 2분의 3이에요. 세 번째 1하고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평균이 2예요. 네 번째 2하고 2가 나올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럼 평균이 역시 2예요. 다섯 번째 2하고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평균이 2분의 5예요. 여섯 번째 3,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평균이 3이에요.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그럼 X바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분의 3, 2, 2분의 5, 3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네요. 맞죠? 그럼 얘를 확률 변수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두 개의 샘플링 작업을 했는데 평균이 1이 나오는 거, 평균이 2분의 3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확률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확률 분포 하나 만들어 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확률도 구할 수 있어. 졸지 마. 확률도 구할 수 있어. X바가 1이야. 뭐밖에 없어. 이거 하나지. 3분의 1, 3분의 1, 9분의 1. P에 X바가 2분의 3이 나오는 거. 이것도 9분의 1인 것 같지만 1, 2가 나오는 게 있고 2, 1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9분의 1. X바가 2인 거. 이거 많죠? 얘도 있고 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에 여기 두 가지잖아. 그렇죠? 세 가지. 그래서 9분의 3. X바가 2분의 5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죠? 9분의 2. X바가 3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9분의 1, 1분의 8이야. 봐봐. 확률 분포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됐나요? 그럼 얘에서 뭘 구할 수 있어? 평균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어떻게? 이렇게.
확률 변수지? 확률이지? 계산해. 어떻게? 1일 때 9분의 1. 2분의 3일 때 9분의 1. 이거 쉽죠? 어차피 다시 설명하면 되니까. 2일 때 9분의 3. 2분의 5일 때 9분의 1. 3일 때 9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얘가 나왔어요. 했더니. 그리고 얘도 계산할 수 있잖아. V의 X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1의 제곱에 9분의 1. 2분의 3의 제곱에 9분의 1. 2의 제곱에 9분의 3. 2분의 5의 제곱에 9분의 1. 3의 제곱에 9분의 1 하고 못 빼요? 이 제곱을 빼면 되죠. 우리가 하는 방법 그대로. 그쵸?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오죠. 선생님 그냥 계산한 거 아니라 알고 있는 공식 쓰고 있는 거예요.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얘는 뭐야? 얘가 뭐야? 표본 평균이지. 그거의 기대값이니까 얘는 이제부터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발음이 너무 힘든데?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요? 이걸 거 아니야? 그렇지? 얘는 표본 평균의 P는 몇 번 들어가는 거야? 표준 편차. 여기 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해놓고 보니까 잘 들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고요.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것 같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원래 증명목이 있는데 증명은 안 나오고요. 선생님이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줄게. 봐봐요. 아까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정신 차려.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지금. 멍 때리는 줄 때가 아니야. 아까 거랑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봐봐. 아까 우리 여기서 샘플 작업할 때 얘가 표본 평균이었고 여기서의 분산을 구해서 S를 구했으면 얘가 표본 표준 편차였어. 그치? 바로 하기 어렵지? 이거였단 말이야. 얘랑 다른 거야. 알겠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그냥 한 번 한 거야. 샘플링 작업을. 한 번 딱 가져와서 거기서 평균 내고 거기서 분산을 한 거라고. 이랬지? 근데 얘는 여러 번 한 거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다 한 애들 가져다가 확률 변수를 만들었어. 그걸로 평균을 구한 거야. 그랬더니 얘의 평균이 원래 평균이랑 같았고 얘의 분산이 이거랑 같았대. 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이해했어요? 이거 내가 그림을 설명해줄게. 봐봐. 여기에 모집단이 있어. 엄마 집단이 있어. 여기 딱 중간에 모평균이 있다고 치자. 알겠지? 그냥 간단한 예로 내가 여기서 샘플링 작업을 해서 X바가 나왔어. 여기 X가 평균이에요. 평균. 응? 여기서 또 샘플링 작업을 했다. 여기에 X바가 또 나왔어. 겹치게 할 수도 있잖아. 복원이니까. 이렇게 샘플링 작업을 해서 여기에 평균이 X바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도 이렇게 하면 또 나오겠지. 이렇게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또 여기도 하면 여기도 평균 X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X바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됐지? 그러면 잘 봐. 이 평균은 얘랑 다 더한 다음에 N개로 나누면 똑같겠네. 그런 거야. 접근을 하자면,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여기는 얘네만의 평균, 여기 얘네 평균과 여기 평균과 여기 평균 구해놨어. 그럼 이 평균을 모아다가 평균으로 가면 되겠네 라는 얘기. 이해했나요? 왜? 모든 케바케를 다 했잖아 지금 우리가. 선생님 근데
왜 분산은 n으로 나눠요? 아까 내가 여기는 왜 계산할 때 n-1 들어간다고 했냐면 그거랑 또 다른 얘기다. 얘는 여기 있는 거를 모를 때 얘를 갖다 쓸 거야. 근데 너무 차이 나니까 너무 크니까 얘가 너무 크니까 하나로 점으로 나누라는 얘기였어. 근데 여긴 아니야. 여긴 정확하게 딱 똑같아요. 저기는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 완전 똑같다고. 이유가 뭐냐면 잘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분산이 뭐라고? 평균 욕심이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했지. 그 크기를 구하는 거지. 근데 얘는 뭐야? 여기에 퍼져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얘네 둘의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 X바 둘의 분산을 구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 근데 얘네가 몇 개 갖다 한 거야? N개 뭉쳐놨지. 그럼 N을 곱하면 어떻게 돼? 다시 퍼지지. 똑같겠지. 분산이. 다시. 내가 지금 이게 모분산이야. 모분산은 평균을 주위에 두고 얼마만큼 퍼져 있냐. 그치? X바를 가져다가 분산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 얘는.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럼 당연히 작겠지, 얘가. 당연한 거잖아.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퍼뜨려, 다시 N기로 퍼뜨려. N을 곱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모분산은 내가 구한 이 분산들을 N개로 다시 퍼뜨리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얘네가 이해가 돼. 왜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지? 전체 분산이 너무 커. 거꾸로 생각하라고. X바들을 모아놓고 이 전체 분산을 본 게 아니라 여기 평균이 원래 X바들의 평균이랑 같다며. 그럼 이게 편차잖아. 이게 편차야. 그거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야. 그럼 이 전체 분산을 본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본 거잖아. 근데 그냥 N을 곱하면 여기 퍼져 있는 게 다시 퍼지지, N개로. 그러니 다시 N개 퍼지고. 왜? N개씩 계산한 거니까. 그래서 N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표현평균의 분산을 N으로 나누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해가 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 얘기랑은 다르다라는 걸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려. 나중에 가면. 이것만 주구장창 풀거든. 근데 갑자기 샘플링 작업한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면 얘는 이거 구하고 있을 거야. 그럼 안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헷갈리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좋을 거면 지금 자. 잘 거면 지금 자. 지금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3번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 페이지에서는 모집단이 있어요. 거기서 n개의 샘플 작업을 한 번 해요. 그다음에 거기 평균을 구하면 그 평균이 표현 평균이라고 했고요. 거기서 분산을 구하면 그게 표현 편차라고 했어요. S라고. 그렇죠? 그걸 구할 때 뭘 조심하라고 그랬지? 밑에 n-1로 나누는 걸 조심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뭘 했냐면 내가 x에 1, 2, 3이라는 애가 들어있는데 그 값이 전부 확률이 똑같아. 3분의 1로. 그럴 때 샘플 두 개를 끄집어 내가지고 x바를 여러 개 구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의 확률을 결정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럼 얘를 확률에서 넣을 수 있겠다. 그리고 분포가 만들어졌죠? 맞아요? 그 분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x바, 즉 표본 평균의 기대값인 평균을 구할 수 있었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도 계산할 수 있었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하고 났더니 봤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모평균이랑 같아졌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의 n개로 나눈 것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전체 모집단에서 평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서 x바를 다 구한 다음에 다시 평균을 내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n이. 그리고 분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펴진 정도를 보는 건데 이 x바의 분산이라는 건 여기 그 값에 대한 분산을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를 따져서 계산한 거니까 그걸 다시 n을 곱해서 퍼뜨리면 전체 분산이랑 같아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랑 다르다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모 분산이랑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애고, 얘는 그냥 자기 혼자 계산한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걸로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일반화해서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다 라고 적혀있는 구조 안에 있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X가도 확률변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X라는 애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요. 이렇게. 정규분포라고. 그럼 당연하게 X가도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 안에서 샘플 작업해서 한 거니까. 오케이? 근데 평균은 자기 거 쓸 거야. 아니에요, 자기 거. 평균. 그죠? 근데 원래 평균이 얘랑 같으니까 그냥 얘랑 같이 써도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자기 거 써야죠, 자기 거. 그래서 여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들어갑니다. 돼요? 그럼 이런 거 물어보겠지, 이제. 그럼 x 봐도 뭐 어떤 k 값보다 클 확률이 얼마야? 라고 하면 이거를 표준화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걸 배운 이유가 이거예요. 정규분포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그게 5번입니다. 보세요. 5번을 보면 자, 정규분포 모집단의 크기가 모집단이 있어요. 근데 얘가 정규분포 150에 25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럼 모집단에서 크기가 n 100이 샘플링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x바를 구했더니 얘는 정규분포 따르다 그랬죠. 똑같아요. 평균은 이거 100으로 나누니까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 되죠. 이렇게. 맞죠? 맞잖아. 100분의 25의 제곱이면 10분의 25의 제곱이잖아. 맞아요? 거기서 1번 뭐라고요? P가 X바가 147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야 돼요. 뭘 쓰라 그랬지? 정규분포 확률 계산하는 방법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Z로 바꿔요. 자, 얘 쓴다고요? 얘 쓴다고요? X바잖아요. 얘 써야지. 확률변수가 얘인데, 그쵸?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요. 2분의 5하고 그 다음에 뭐야? 147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럼 얼마예요? P의 Z가 3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면 가장 작은 거니까 0.5에서 빼기 P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뭐 구하래요? 자, P. 표본 평균이 15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역시 얘를 쓰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상황을 주고 얘를 우리가 계산하고 이거를 확률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무슨 얘기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냥 외워서 풀어요. 이거네요? 이렇게 바꿀게요. 이것처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풀고 있다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으니까. 함정이 몇 개 있어요. 풀면 여기는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함정이 나옵니다. Z로 바꿨죠? 똑같아요. 2분의 5하고 여기 155에서 150 빼죠. 그럼 얼마예요? 2인가요? P의 Z가 2보다 큰 확률.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되죠. 0.5 빼기 P의 0부터 2까지. 3번. 식만 쓸게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144 표본 평균이
15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Z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2분의 5하고 144에서 150 빼고 Z 2분의 5하고 156에서 150 빼고 이렇게 되겠죠. 1.2? 1.2 아닌데 2.4? 이렇게 되겠죠. 2배의 0부터 Z가 2.4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네, 방금 이제 우리가 풀 것처럼 글자 형태가 나올 거예요. 글자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볼까요? 6번. 아직도 주는 사람도 있어? 정신 차려봐. 우리 저게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야. 6번 보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휴대폰 배터리의 수명 1, 그러니까 며칠을 X의 분포는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X가 휴대폰 배터리의 수명을 일수로 나타내는 거죠. 며칠? 이렇게. 근데 그게 정규 분포 뭐야? 평균 2000, 표준 편차 200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수가 4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수명의 1을 조사할 때 라고 했어요. 다음은 뭐야? 됐죠? 그러면 샘플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X가 구해졌겠지. 정규분포 뭘 따라요? 원래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위해서 정규분포 따랐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는 평균은 똑같다고 얘기했고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10에 되겠네요. 돼요? 괜찮아요? 자, 다시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구하래요? 1번 표본평균이 질문이 표본평균이 1991 이상 2011 이하 1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거죠. 똑같이 풀면 돼요. 이렇게 B에 뭐예요? 10분의 1990 빼기 2000 여기 Z로 바뀌었죠? 10분의 2010 빼기 2000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죠. 2배의 0부터 Z가 1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바뀌고 어떻게 바꿀지를 생각하면 되죠. 이번에는 P 뭐라고요? 표본평균이 1980을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럼 P Z 10분의 1980 빼기 2000 이렇게 되니까 P 이걸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이거죠. 0.5 빼기 P에 이렇게 이게 이제 머릿속에 나와야 돼. 이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이게 계산이 안 되면 힘들어요. 나중에 됐죠? 그 밑에 보세요. 그 앞 페이지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봐봐. 그 131페이지에 네모칸에 빨간색 네모칸에 보면 1번은 아까 선생님 설명했고 2번에 네모칸에 구조 네모칸에 빨간색 네모칸에 2번이요.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정규분포 m의 n분의 시그마 제곱에 가까워진다고 써있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정규분포가 아니야. 그 우리가 배운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항 아니면 정규예요. 그럼 정규분포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항이겠죠. 근데 n이 충분히 크면요. 정규화 시킬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얘도 정규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정규화 시켰다가 거기서 표본으로 이렇게. 이해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132페이지. 거기 써있죠 위에. 위에 x 바로 바꾸고 그걸로 z로 계산하잖아요.
거기 참고에 써있어요.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비보건 추출일 때에도 x바의 분포는 여기 가까워진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n의 표본이 보건 추출일 때를 썼잖아요. 비보건 추출이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n이 충분히 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것도 이제 좀 원래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보건 추출이어야지만 우리가 각각의 확률을 계산할 때 딱딱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비보건 추출이면 확률이 다 달라져요. 근데 n이 크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0개 중에 2개가 당첨되기에 처음에 뽑을 확률이 5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뽑을 확률이 4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50분의 1 곱하기 50분의 1 하나 별로 차이가 많이 없다는 얘기죠. 둘이. 그런 얘기 어차피 작은 숫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풀어도 상관없다고.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이해 많이 안 나와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또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선생님, 자,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아까 분명히 추정을 한다 했거든요. 근데 추정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왜요? 뭐 했어요, 우리 지금? 계속 모집단 주잖아요. 모평균 줬잖아. 모분산 줬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뭘 한 거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그럼 샘플링 작업을 했다? 얘네와 얘네의 관계만 구한 거예요, 지금. 그거 다 계산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추정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 추출만 한 거야, 추출만 계속. 샘플링 작업만 계속해서 연습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추출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포인트야. 지금 수업의 포인트는. 다시. 지금 선생님이랑 여태까지 계산했었던 거, 이거 X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왜 이거네, 이거네?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이거 종류부다니까 이렇게 계산하네? 라는 건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샘플링 작업을 했다면서요. 근데 여기에 M이랑 시그마 다 알아. 여기도 M이래. 여기 M분의 시그마 제곱이래. 이것도 다 알아. 다 알잖아요. 추정을 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부터 할 거예요. 추정을. 원래 상태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추정하는데 쓰려고 얘네들의 관계를 지금 계산한 거예요. 여태껏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봐요.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또 모르겠다 하지 말고. 자, 여기 모집단이 있어요. 근데 얘 몰라요. 이제 진짜로 모평이 몰라요. 아니 심지어 못 구한다고 생각해도 돼. 못 구하겠어요.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전수조사를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샘플링 작업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X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의 평균 이제 안 구할 거야. 이거 평균과 배가 된다며. 오케이? 근데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 뭔 줄 알아야 확인하지.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우리가 여기서 왜 X바가 아까 뭐 1, 2, 3 있을 때 1, 2 끝내고 1, 2 끝내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냥 계산인 거야. 직접 그렇게 해도 그 확률이 안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진짜 하는 거잖아.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있는 데서 N개를 진짜 가져왔어. 그런데 여기서 평균을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게 얘라며. 그치? 그럼 아까 추정이 그랬어요. 여기 있는 성질을 가져서 샘플을 해가지고 이 성질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걸 추정하는 거잖아. 이 성질을 가지면 얘도 그 성질을 갖겠구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 국민의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하고 싶어. 그러면 한 집단만 그 비슷한 전국과 비슷한 집단에서 혈액형 조사를 해. 그럼 거기서 오형이 40%래. 그럼 전체 40%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라고요. 선생님 이게 뭔 얘기지? 그걸 하는 거야 지금도 추정은. 다 못하니까. 그렇다고 진짜 전체 평균이 40%일까? 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응? 그 얘기야 그 얘기.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시 모집단이 있는 데서 N개를 가져와서 표본 평균을 구했어요. 그럼 얘가 믿을만 할까? 라는 걸 이제 또 조사할 거예요. 제가 믿을만 할까? 라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무슨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선거든 간에 리서치가 조사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 지지율이 40%래. 근데 진짜 그게 믿을만 해? 확신이 돼? 라는 걸 이제부터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런 명칭이 하나 생겨요. 신뢰도.
라는 게 나와, 한식으로. 믿을만해? 믿을만한 정도가 몇 %야? 라는 거죠. 신뢰도의 100%는 없습니다. 제일 최대가 99%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신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측정을 한 게 믿을만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신뢰도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 X바를 정한 다음에 그 X바에서 오차, 앞으로 몇, 뒤로 몇 사이에 M이 들어갈 확률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잘 들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지금 줄 때가 아니야. 잘 들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야. 우리 여태껏 이걸 하기 위해서 여태껏 이 문제를 푼 거야. 잘 들으세요. 다시. 신뢰도가 결정이 됐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N명을 쫙 뽑아가지고 어떤 신뢰 X바를 구했어. X바를 딱 구한 다음에 거기서 앞으로 몇, 뒤로 몇 이렇게 오차 범위를 구해. 응? X바에서 그러니까 얼마 빼고 얼마 더하고 이 사이에 M이 존재할 확률이 신뢰도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95%야. 그럼 X바에서 앞으로 얼마, 뒤로 얼마 요 사이에 M이 존재할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니? 그 얘기야. 되게 중요해. 이따가 선생님 이것도 진이하고 또 물어볼 거야. 책이 없는 걸로.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하냐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X바를 구해서 앞으로 얼마, 뒤로 얼마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구합시다. 보세요. 책에 그 유제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 그것도 지금 설명할 거예요. 보세요. 갑자기 생뚱맞게 정기분포를 그려줄게요. 정기분포. Z 표준 여기 0이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딱 잘랐는데 여기가 0.95래.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늘릴 때 이것부터 이렇게 늘리는 거야. 퍼센테이지 늘리고 95%까지 딱 갈 때까지 늘렸어. 그래서 반띵 딱 하니까 여기가 0.47로 해. 여기도 0.47로. 그럼 맞지? 이렇게. 맞아요? 괜찮아? 됐어? 그렇게 해서 0.475가 되게 여기를 찾았더니 이렇게 된대. P에 0부터 Z까지.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여기를 계산할 때 여기가 1.96이 나왔대. 그럼 마이너스 여기가 1.96이에요.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확률을 구했다? 내가 마이너스 1.96보다 Z가 작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게 했더니 얘가 0.95래 라는 게 나와요. 괜찮아요? 됐죠? 근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 무슨 문제를 풀었냐면 이 Z를 풀 때 샘플링 작업을 했을 때 N이 충분히 크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 정규분포를 계산할 때 뭐가 들어갔냐면 M이 들어갔어. 맞아? 그래서 이 식을 요 안에 있는 식을 이렇게 써볼 거예요. Z가 분명히 루트 N 분의 시그마에서 X가 빼기 M을 한 건데 걔가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라는 얘기잖아. 라는 거죠. 맞아요? Z만 쓴 거야, Z만.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얘를 곱해. 마이너스 1.96하고 루트 M분의 시그마하고 X바 빼기 M을 해서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를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맞지? 괜찮지? 그 다음에 나 뭐 구하는 거야 지금? 나 지금 뭐 구하니? 뭐의 범위 구하니? M의 범위 구하는 거야. M을 추정하는 거니까. 얘는 숫자가 나왔어. 야, 계산해서 나왔다고 나 지금. 샘플 작업해서 X바가 나오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럼 X바를 다 빼. 이렇게. 마이너스 X바 빼기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해서 마이너스 다시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에요. 뭐? 신뢰도 95%일 때 내가 N개를 뽑아서 X바를 계산했더니 X바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M이 요 구간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95%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 95% 신뢰도가 90%면 신뢰 구간이 이거예요 라고 니네는 또 외울 거거든.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제.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외우게 했어. 야, 그냥 모르겠지? 이거 외워. 괜찮아, 풀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따 설명할 거야.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추정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모집단이 있어. 얘 M 몰라. 저기는 여기는 왜 알았어요? 아니, 이건 우리가 관계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를 계산하려고 그 관계를 이렇게 안 그랬으면 니네 이거 안 나온다. 중간에 이거 안 나오잖아. 이거 안 배웠으면 이거 안 나왔을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태껏 이렇게 계산을 한 거야. 우리가 주구장창. 모집단과 표본집단 관계를. 모집단이 정규표를 따르면 표본집단 정규표를 따르고 그거의 평균이 이거고 표준 편차가 이거야 라는 사실을 알아야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여태껏 이거 공부를 한 거야 우리가. 관계를. 왜? 줘서 줬지 해봐. 이렇게. 오케이? 근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처음 다시 들어가서 나 모집단 또 몰라. 그러니까 딴 거를 연습한 거야.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야. 나 모집단 거 모르겠어. 근데 N개를 가져와서 표현 샘플링을 해서 여기서 평균을 구했다? 그럼 이걸로 얘 유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뢰도가 95%래. 그럼 M이 어딨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95%라는 얘기죠. 그럼 믿을만 하잖아. 저 구간 안에 있다는 얘기니까. 90%면 믿을만 한 거죠. 되세요? 그래서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밑에 유제 7-1에 뭐가 되어 있냐면 얘가 갑자기 신뢰도가 99%로 늘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요. 그러면 여기 퍼센티지가 이렇게 늘어. 쫙 이렇게 늘어나. 그지? 왜? 99%니까. 그럼 여기 반띵하면 0.498? 4950?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숫자가 바뀌어요. 2.58로. 그럼 여기가 2.58일 거 아니야? 여기도 마이너스 2.58일 거 아니야? 똑같이 풀면 여기 자리만 2.58을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외운다. 근데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작년 모의고사에서 잘 들어. 작년 모의고사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말도 안 돼 갑자기 얘를 바꿨어. 95%와 99%만 아니라 신뢰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어. 80% 낮추거나 숫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애들이 멘붕이 온 거야. 왜? 선생님 신뢰도가 99%랑 95%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난 이거 여기서 풀었는데? 라고 한 거야. 이 과정을 안 배운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여기가 만약에 숫자가 바뀌면 정규분포 고생에서 여기 숫자가 바뀌어. 그럼 그 숫자 가져다가 여기다 써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당연히 주지 정규분포 식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내가 가라고 만들게? 만약에 이렇게 준단 말이야. P 하고 0보다 Z가 뭘 할까? 2.58? 1.6이라고 해서 얘가 0.4라고 줬다고 쳐. 만약에 선생님 마음대로. 근데 여기 80%로 바꾸는 거야. 0.80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 주니까 여기 1.6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1.6로 바뀐다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시 재해석해서 문제를 준단 말이야. 니네한테. 그럼 니네는 멘붕이 오지. 선생님 저는 95% 이렇게 1.96을 외우고 90% 2.58로 외웠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돼버리는 거야. 이게 외우면 안 돼.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왜 이렇게 정규분포에서 왜 갖고 온 건지 얘기를. 거기 나와 있는 7번과 유제 7번. 근데 이게 당연히 정규분포에서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 선생님 상황에 이해가 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얘기했지, 공식을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약간 뒤로 밀리고 다시 개념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러워진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잘 봐.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의문을 가렸어야지. 이상하다. 모집단에서 평균조차 못 구하는데 갑자기 왜 표준 편차가 나왔을까? 라는 거죠. 평균을 못 구하는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구하지. 왜? 분산이라는 건 각 별량에서 평균의 제곱 차를 한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냐? 아니면 x 제곱한 다음에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안 그러면 분산을 절대 못 구해. 그럼 얘도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떤 문제는 줘요, 얘를. 근데 어떤 문제는 얘를 안 줘요. 다른 걸 줘요. 뭘 줄 것 같아? 아까 저기서 배웠었던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아까 n-1로 나누는 게 중요해진 거야. 왜? 그래야 얘가 얘에 가깝다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아예 처음부터 x를 주고 그거의 x값에 모평균이랑 무분산을 구하는 문제를 줘. 아? 그 다음에 s 대신에 아니 시그마 대신에 이걸 쓰게 하는 거야. 뭘 줘서? 이 샘플링을 줘서 샘플 얘를 줘서 얘를 주지 말고 얘를 주는 거야. x를 안 주고 샘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어? x바랑 얘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맞잖아. x바 있지? 여기 자리에다가 x를 주면 되는 거야. 근데 x를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근데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얘를 구할 때 루트에서 여기가 n-1 안 나누고 n으로 나누면 다른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답이 안 나와. 이게 함정이야, 함정. 절대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페이크. 모의고사는 안 나와, 잘. 네, 내신은 나와. 내신은 이거 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2학기 정도에서 나왔었어. 이 계산은. 애들 다 N으로 계산해서 다 틀렸어. N으로 계산해서. 내가 다시 얘기한다. 표본 표준 편차는 n-1로 나누는 거야. 아시겠죠? 왜? 얘에 가까워지려고. 그래야 여기다가 갖다 쓰니까. 응?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걸 조심해. 진짜야. 다 했어, 당연. 자, 이제 풀어보죠. 풀어보고 나서 또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것들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근데 이제부터 또 이제 문제를 풀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공식 외우면 되겠구나. 공식을 외우자. 라는 생각이 또 들지. 공식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게 돼.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금 그래.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야. 지금 7번은 했어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넘어갑시다. 7-1 진행해봐. 선생님이 한 것처럼. 거기 문제 많죠, 봐봐요. 8번도 유제가 3개나 있고, 9번도 유제가 2개나 있어. 꼭 다시 풀어보세요. 8번 보자. 잘 때가 아니야. 겁나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600명을 모집단으로 해서 모집단에는 600명이 있대. 근데 여기서 뭐라고? 100명을 랜덤으로 뽑았어. 그럼 얘네가 샘플이겠네. 학력평가를 실시해서 얘네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얘네만 시험을 본 거야. 그치? 그래서 뭐라고? 평균이 58점이면 이건 모평균이 아닌 거잖아. 그치? 이게 바로 58점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라고 하면 이게 X지. 이거 조심해야 돼. 근데 그 밑에 보면 풀이에 시그마라고 써있거든? 근데 시그마하고 1.05하고 위에 A라고 써있고 옆에 A라고 동그라미 친 게 보면 표준편차를 알 수 없는 경우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모표준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편차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쵸? 그래서 요걸 쓴다는 얘기야. 요게 시그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이걸 알아먹어야 돼. 선생님 이거는 모표준편차인데 표본표준편차인데 이거 써도 돼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봐봐 그 밑에 네모칸에 모평균을 추정하여라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 공식을 외워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만 또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자 1번 뭐라고요? 95%의 신뢰 구간일 때에 신뢰도를 추정하여라. 그럼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M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공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M이 크거나 같고요.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계산이 좀 두렵다. 안 해야지. 58.2 빼기 1.96하고 루트 100이죠. 100명 가져왔으니까 여기가 10.5 M 여기도 58.2 더하기 1.96하고 루트 100분의 10.5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니네가 푸는 문제에서는 계산이 이렇게 더럽게 주진 않을 거야. 2층만 그래. 많이 더럽게 주지는 않아요. 자 2번 99%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K 여기 숫자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돼요. X바 더 빼기 2.58이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m이고요. x파 더하기 2058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전부 값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건 연습을 몇 번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쉬운 계산 안 줘요. 어떤 걸 주냐면 그 오른쪽에 있는 9번 같은 문제나 아니면 저런 거 줘요. 구간을 아예 정하고 거꾸로 푸는 문제. 여기랑 여기 구간 M의 실내 구간 주고 그다음에 이걸 거꾸로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 줍니다. 아마 선생님이 이따 주는 센 문제는 그런 문제가 많을 거예요. 자, 9번 볼까요? 이 책의 마지막 문제예요. 벌써 끝났네. 자, 9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 이 제품을 25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티가 뭐가 이상하거든?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니네가 생각할 때 뭔가 문제가 이상해야 돼요. 이 제품의 25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이 32.2, 표본 표준 편차가 0.5예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폭을 0.2. 폭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이걸 신뢰 구간의 길이 또는 폭이라고 해. 그럼 뭐 하면 돼? 얘에서 얘 빼면 되니까 요거 2배 하면 되죠. 맞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고. 이게 여기서 얘 빼는 거니까 이거 2배 하면 되잖아. X반 사라질 거고. 이해됐죠?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이 폭 이렇게 해요. 0.2 이내로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구하라. 뭐가 이상하지 않아? 풀이 보지 마요. 이상한 적 없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 위에 샘플을 분명히 25개 가져온다고 했거든? 근데 n의 범위를 물어봤잖아. 선생님 그럼 n에다가 25를 넣어요 말아요? 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질문이 바뀐 거야. 봐봐.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라서 이 제품에서 25개를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이 32.2, 표본 표준 편차가 0.5였다고 거기서 끝난 거야. 거기서 25개 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다 쓰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n은 리셋이 된 거지. 그러니까 n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폭을 0.2 이내로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식은 뭘로 가는 거야? 자, 표본의 크기를 얼마나 해야 되냐? 실내 구간의 폭이라고 했으니까 실내 구간의 폭을 구하면 95%짜리 2 곱하기 1.96 하고 루트 n 여기 비어있다고. 시그마에다 뭘 써? 표본 표준 편차니까 0.5 써. 이렇게. 근데 얘가 뭐라고? 0.2 이내로 된다. 약분하면 루트 n 여기 가고 2로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n이 2 곱하면 10 곱하면 5거니까 3.8? 아니야 9.8 이렇게 되겠네. 그냥 양변을 제곱하면 거기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15 25 맞았네? 9.8?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렇게 좀 끄적끄적하고 다시 봐봐. 선생님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3년 전에도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걸 얘기했어. 난 매해마다 이걸 당하거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지금 맨날. 잘 봐. 풀이를 하다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나와 답이 마지막에. 그럼 답을 이렇게 쓰고 나와. 약간 늦게 왔지 지금 느낌이 살짝 그치? 그런 사람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조심해야 돼. 얘들아 답은 이거야. 그지? 왜 어떻게 일로 가? 뒤에 들어온 문제 다 풀어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마지막에 답을 이걸 쓰고 나와? 미친 거야. 내가 매해 이해를 하거든? 근데 꼭 한 번 이렇게 쓰고 나와. 다 잘 풀어놓고 이 문제에 특히 이거 N 구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항상 여기는 그나마 선수점이면 애들이 계산 잘한다? 이상 느낌이 제곱해줄 게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여기 꼭 제곱수가 나와. 4나 16 뭐 이런 거 나오잖아? 64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바로 여기 지가 여기다 루트를 부셔. 미친 거야. 응? 정신 차려야 돼 얘들아. 큰일 난다. 제발 부탁이야. 이런 걸 풀지 말자. 지금 네가 묻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매우 두렵단다 이런 거는. 응?
내가 얼마나 매해 당했으면 이걸 얘기하겠니? 선생님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거 실수하지 말자고. 그래서 선생님 매해 당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제발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진짜 부탁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놓고 마지막에 어서 많이 본 숫자라고 바로 루트를 씹으냐고. 응? 그만두지 않을까. 자,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6문제 있고 이따가 쌤은 줄 거니까 진도는 다 나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뭐냐면 다 봐봐요. 책에 없는 얘기고 모의고사 문제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쌤에 있나 모르겠다. 봐요. 지금 선생님이 95% 신뢰 구간이랑 99% 신뢰 구간을 적을 거예요. 근데 x바를 내가 구한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x바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그러니까 n의 범위가 그죠?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상황이 신뢰 구간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죠? x바 빼기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할지 잘 들어봐. 선생님이 그 다음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기도 2.56으로 외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2.58이야. 다행히 요새는 문제 주더라고. 숫자를. 잘 봐. 선생님이 지금 신뢰도를 결정해서 이 밑에 거 보지 마. 일단 신뢰도 결정했다. 헷갈릴 거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이게 모의고사 나와. 진이여우야. 맞냐? 틀리냐야. 그러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이 있겠지. 당연히. 그치? 그치? 95% 신뢰 구간 결정했어. 신뢰도 결정했다. 근데 만약에 n을 늘리면 어떻게 돼? 구간이? 좁아지지. 생각해. n이 분모에 있어. n이 늘어나면 구간이 좁아져. 근데 이상하지 않아? 잘 생각해보면 n이 늘어난다는 건 모집단에서 샘플을 많이 가져왔어. 그럼 확률도 높아져야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m이랑 x바랑 많이 가까워져야 되지.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잘 들어. 되게 개념적인 얘기야. 다시 모집단에서 내가 10개를 가져온 거랑 100개를 가져온 거랑 100개가 더 정확하겠지. 정확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x바, 즉 표본 평균이 원래 평균이랑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근데 내가 방금 뭐라 했어? n을 늘리면 구간이 줄어들지. 그치? 같은 얘기 맞아? 맞지? 구간이 줄어들었는데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95%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더 정확해진 거지. 더 가까워진 거야, x바가 m이랑. 이해했어? 오케이? 괜찮아요? 자, 이제 헷갈리게 해줄게. 고정하지 않았어. 이제 m을 고정해. 똑같은 n이야. 똑같은 실험을 한 거야. 여기서 둘 다 100개씩 딱 가져가. 샘플링 작업을 해서 x바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근데 얘가 똑같다며. x바도 똑같다며. 신뢰도가 높아졌지. 근데 왜 얘 구간이 더 넓어? 봐. 더 넓잖아. 왜 그래? 선생님이 좀 전에 한 얘기랑 비교해봐. 이게 니네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야. 다시. 신뢰도를 부정했어? n 늘렸다? 줄었지. 그게 무슨 얘기가 있어? x바가 m에 더 가까워진 거잖아. 같은 퍼센테이지인데 구간 안에 있다는 건 똑같은 얘기니까 이 구간의 95%가 이 구간의 95%가 완전 다른 얘기야. 왜? 이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건 더 좁아졌으니까 x바가 좀 더 정확해진다는 얘기지. m에. 이 구간이면 더 넓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 m을 고정해서 x바도 똑같이 구했어. 같은 실험을 한 거지. 근데 신뢰도가 높아졌잖아. 근데 왜 더 넓어지냐고. 넓어졌잖아. 어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는 신뢰도를 고정했으면 나는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게 정해진 거야. 그치? 근데 신뢰도가 안 정해졌지. 근데 실험은 똑같이 했지. 그러면 신뢰도를 높이려면 범위를 넓혀야지. 그래야 이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아예 다른 얘기야. 반대 얘기야.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이게 진이 여부에 나와. 한글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돼요? 그래서 어떻게? 식을 일단 외우고 n이 커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건 물어본 거야.
n이 커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맞아? 신뢰도를 지금 특정하지 않은 상황이야.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은 좁아지지. 맞지? 방금 얘기했잖아. n이 커지면 신뢰 구간 좁아진다고. 그럼 같은 신뢰 구간에서 신뢰도를 높아진 거야, 작아진 거야? 같은 신뢰 구간에서 신뢰도가 높아진 거야, 작아진 거야? 여긴 이 문제가 없나? 아씨, 다 옛날 문제라 가지고. 있다. 그럼 숙제 한번 물어봅시다. 139페이지에 15번. 요거 얘기하는 거. 넣네? 새로 책 개편할 땐, 저번 책이 없었어. 이거. 그래, 한참 찾아서 가지고. 봐, 정기분포를 따진 모집 땅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모평균 M을 추정하고 한다. M의 신뢰 구간에 대한 다음 설명 좁은 것은 기억.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풀어와. 알았지? 난 설명 다 했어. 선생님 설명 다 했어. 생각해봐봐. 이 얘기를. 고민해봐야 돼. 왜냐면 이러면서 나와.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어. 뭐라고 했지? 이렇게 푸는 문제보다 이런 문제가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이렇게 푸는 문제는 유형이 딱 바닥이 났어. 거의. 진짜 거의 바닥 났어. 그래서 이거 몇 번만 풀면 통계 문제 다 풀어.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내는 사람들도 아씨 이거 너무 다 푸는데. 왜냐면 통계 문제는 진짜 잘 보이는데 다 맞거든. 틀리면 죽어야 되거든. 진짜 이건 그냥 되게 쉽게 나와. 조금만 공부하면 다 풀려. 그래서 전향한 거예요. 문제 이쪽으로 싹 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아까도 무슨 얘기했어? 이게 신뢰 구간을 신뢰도를 아까 바꾸자고 했지. 그런 문제로 바꾸는 거야. 문제를. 그건 없나? 그거는 없나? 신뢰도를 바꾸는 거. 여기는 없네요. 있다. 봐. 야, 책 잘 만들었는데 17번. 서울시에서 각 가정에서 하루 동안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100가구를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평균 이상 표준 편차가 2kg를 얻었어. 각 가정에서 하루 동안 배출하는 쓰레기 양의 무평균을 오른쪽 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신뢰도 84%를 추정하여라. 바꿨지? 예전에는 죽어도 이거밖에 안 남았었어. 이거밖에. 이제 바꾼 거야.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 왜냐하면 니네가 뭐하지? 이거 두 개면 그냥 이거만 외운단 말이야. 아싸 외우자 이렇게 하는 거지.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아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돼야 15번이랑 17번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다. 심지어 18번은 신뢰도를 찾아야 돼. 알파 퍼센트라. 오케이? 숫자 K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아마 셀은 있을 거고 셀은 없으면 선생님 나중에 또 다른 문제 주면 거기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숙제를 하셔도 되고요. 이따 선생님 프린트 하나 줄 테니까 그거 풀어도 돼요. 앞에 숙제 안 한 것들도 다시 하셔도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프린트 줄게요.
너 화요일에 빠진 거 어떻게 할 거야? 어제부터 강의? 강의 안 들었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들어볼게. 아니 안 들었어. 그냥 지금 아예 아싸리 문제를 푸세요. 지금은 끝났으니까.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학통부터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다른 문제집을 하나 나갈 거고요. 문제집 안 사셔도 되고요. 일단 선생님 볼 테니까 필요하면 내가 사라고 할게요. 어차피 그렇게 나중에 뭐 성과 같은 거 할 거니까 그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선생님 풀어줄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마플 시넌지를 풀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으로 이거랑 뭐 하나를 더 풀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전은 계속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도를 그냥 선생님 보니까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서 전체적인 개념은 한 번씩 다 다시 설명하고 나오고 설명하고 나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대신 챕터가 좀 많이 넘어가겠지. 한 번에 중복자 분모순위 끝내고 그 챕터 싹 다 풀고 뭐 확률을 끝내고 싹 다 풀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3-4번으로 끝낼 거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무조건 시험 봅니다. 오자마자 바로. 뭔 얘기 하죠? 다음 주 토요일 날에 그 확정의 시험 범위는 다음 주 며칠이냐? 오늘 7일이야? 8일이냐? 8일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6월 15일 날은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어디까지 물어볼까? 조건부까지 물어볼까? 다음 딱 적어. 조건부 전까지 할까요? 조건부가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조건부까지 합시다. 조건부까지. 조건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22일 날 시험은 조건부부터 끝까지 두 번의 것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기출문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시험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집 주고 지도 나가고 풀어오고 그 다음에 이때도 이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그 다음 주도 나가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2월 29일인데 2월 29일 날 모의고사 볼 것 같거든요. 3월 대비 모의고사. 학원에서 본 전체 모의고사.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되게 애매하다. 왜 안 보려고 온 거야? 원래 이날 우리가 수업이 없어요. 마지막 토요일 주가 수업이 8번이 쉬어서 없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이날 모의고사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다른 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밑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서 밑에서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라고 했는데 안 그러면 그냥 화요일 날 봐야 돼. 화요일 보기엔 좀 너무 아깝잖아.
니네 보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신 티패스는 안 본 애들 다시 보기 안 했던데. 다시 봤는데? 선생님 다 다시 보겠는데? 아 진짜요? 2학년 때 안 했어. 아, 전 봤는데 송파에 애들 안 보고 그래요? 우리 지점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일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일단 문제를 좀 잠깐 볼게요. 어떤 거 내는지 보고 확인을 해보고요. 근데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선생님이 한 번, 몇 번 또 모여서 볼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우리 모여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얘기할 거니까 목요일날 모의고사 볼 거예요. 시그니처 안 보고. 우리 시그니처 안 보는 거 알죠? 모의고사 문제집을 그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집 하나 더 나온다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거 보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갖고 오는 모의고사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는 확통 시험 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 앞에 거 다시 공부하셔도 되고 하다가 중간에 질문 있으면 형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시 1350 시그니처 원활하게 갖고 온 사람 있니? 안 된 사람 중에 저번에? 다 냈나요? 다 안 했는데 그때 좀 있고 다 다음에 또 장난할 거 있나? 혜범이랑 지민이는 니네 수업 목요일날 안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화요일날 다시 얘기할 거니까 화요일에 연감되어 얘기하면 돼. 알겠지? 목요일날까지 안 하는 거. 애들 다 모였을 때 얘기하고 있어.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 시간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니네는 전날 수업할 수도 있어, 20분. 여기서 하고. 니네는 어차피 목요일날이 있어서 그날 시험 봐도 모여서 봐도 상관없거든. 확통은 해야 되니까. 어차피 수업 수출라서 상관은 없는데 일단 맞춰볼게. 아니면 4월달 가서 내신 대비할 때 하루 더 할 수도 있어요. 아, 3월 가서. 수업을 날짜를 하루 잡아서 더 할 수도 있어요. 어? 이거 켜놓고 갔니?